안녕하세요. 투토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바로 주간 이슈를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 투토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는요. 네,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이 일단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외 상품이 90% 이상을 일단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베트남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넘어가면서 이제 또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베트남이 맨 처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일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이런 음식을 먹긴 하지만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하죠? 바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꾸미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이제 레저 생활, 이러한 라이프 생활을 이제 즐기게 되는데요. 자, 먼저 베트남이 이제 소득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2020년도까지 약 중산층의 인구가 3,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3,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4,700만, 약 5천만의 인구가 거의 맞먹는 숫자인데요. 이러한 중산층이 생김으로써 엄청나게 이제 화장품 시장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호치민 화장품협회에서 따르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30%로 가장 수입이 많고, 그 다음 이제 유럽 등등등 이제 각국이 이제 이렇게 화장품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이 뉴스를 보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템이냐? 자, 바로 우리가 뷰티 쪽을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미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세대들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중년층이 됐었을 때는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 지금 벌써 시작이 돼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을 때는 건강식품, 이러한 상품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뉴스를 통해서 창업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던션업과 노이바이 국제공항 활주로가 좀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로 하노이의 노이바이와 그리고 호치민 던션업 국제공항, 이 피해 심각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신공항 등 이제 국제공항이 계속 이전하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언제든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 계속 복구는 하고 있지만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면요 엄청난 이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국제공항 주변에 이제 땅값들이 또 술렁술렁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신국제공항과 가까운 도심지에 있는 곳에 한번 투자를 하시면 벌써 뭐 상승한 곳도 있겠지만요, 아직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경쟁 과열 조짐, 베트남 중앙은행 경고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고 또는 적금을 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였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비자 문제죠. 외국인들이 그냥 와서 예금과 적금을 이제 좀 들기 힘들게끔 조금 까다롭게 비자 기간만큼 연장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자 만기가 은행 만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러한 이슈를 틈을 타서 이제 사실 지금 시중은행들이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이자를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자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제로 금리에 가깝죠. 뭐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은 뭐 1%, 1.5%인데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거의 뭐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는 약 8%, 연 8%의 지금 이자를 주고 있다 보니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는다고 했었을 때는요, 약 연 800만 원 이자라는 이런 계산이 이론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은행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질 때 1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들 있죠. 1금융권이라면은 뭐 KB, 우리은행 등등등, 하나은행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이게 1금융권 은행인지 2금융권 은행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너무 많다 보니 사실 우리나라도 경기가 갑자기 어려웠을 때는 은행들도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항상 이제 은행을 이제 믿기보다는 믿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조금 더 준다라고 했을 때는 베트남에 혹시라도 예금과 적금을 드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라면 은행이 좀 더 안전한지 그리고 유명한 은행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예금이나 저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알리바바 부동산 회사 토지 사용 규정 위반 행위를 일단 포착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알리바바에서 지금 부동산 회사 토지를 일단은 뭐 29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프로젝트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꼭 허가가 떨어지고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지금 베트남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다 보니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기나 또는 위험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뭐 베트남에 관련한 투자를 할 때는요,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만큼 수익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2일인데요. 자, 오늘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무슨 날이냐?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곳인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자, 9월 1일부터 0시 이후에는 가라오케 영업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동남아라는 곳이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죠. 특히 남자들끼리 골프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라오케가 영업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성장을 했었을 때 가라오케나 뭐 밤에 통금 금지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안전 질서도 있겠지만은 뭐 화재 예방 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된다고 하니까는요, 혹시라도 베트남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2019년도 반기 동안 수출이 25%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문제로 인해서 아시아 각국 성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도 반기 동안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이 좀 부진했어요. 미미했지만은 베트남의 경우에는 25%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뭐 섬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백색가전 등 제조업에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 만큼 많은 수출 성장세를 잘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전 세계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베트남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당연히 매력이 있는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견해를 첨가해서 한번 소식을 안내 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자료들 그리고 보다 나은 이슈들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